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형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 시간입니다. 저는 SBS 최재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시사단어는 소년법입니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이 어린 학생들이 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행의 수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다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바로 이 소년법 때문입니다. 소년법은요,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인격이 아직 미성숙해서 판단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지도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고 만든 법이 바로 이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의 적용 연령은 만 10세에서 만 19세까지입니다. 이 소년법에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 15세에서 만 19세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살인을 하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소년법에서는 어리다는 이유로 최고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산 폭행 사건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형량이 소년법에서는 15년입니다.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수위가 확실히 상대적으로 낮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4명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입니다.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만 14세 미만은 어떤 죄를 지어도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장기 보호관찰 등이 이 보호처분의 종류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년원에 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집 근처에 주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멀리 이동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명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긴 받습니다만 일반 형법상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좀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용하는 일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도 의식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자는 소년법의 취지는 잊지 않되 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